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 활동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로의 초대와 같습니다. 마치 길고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것과 같죠. 이 소중한 전환점에서 현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유용한 팁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시간은 결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을 깊이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어쩌면 세계 각지를 유랑하며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희망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니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꼭 찾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은퇴 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야말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혹시라도 이러한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합리적으로 인상되고 동시에 소득 대체율 또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은퇴 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노년에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 복무기관에 대한 연금, 크레딧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연금 크레딧도 확대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연금 수령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도중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감액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단순히 연금액의 증가를 넘어 우리가 더 풍요롭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이자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들에게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퇴직연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쌓아 올리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은퇴 자산입니다.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도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기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퇴직연금 자산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단순히 보관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불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계층의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계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께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할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조정은 부부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주택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지식과 경험의 보고인 60대 석학급 연구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평생에 걸쳐 쌓아온 귀중한 경력과 탁월한 노하우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아주 의미있고 고귀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연구 활동을 돕는 것을 넘어 귀중한 지식이 아깝게 묻히거나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도 기여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배움에는 결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평생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AI나 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도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미처 시도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사회적 역할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여러분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비와 돌봄 비용을 경감해주는 정책들도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K패스, 환급률 인상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여주어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의 노년이 더욱 존엄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배려하며 보다 안락하고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우리의 빛나는 은퇴 후 삶을 위해
재정, 교육, 복지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은퇴가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정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 정책은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항상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방문 또는 관련 부서 문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신청 자격 요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은 궁금증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콜센터의 110번나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정수급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당하게 신청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는 그동안에 치열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자신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빛나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정부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쉬어가는 단계로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제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새 출발과 영원히 지속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